네, 안녕하세요, 레인입니다. 오늘 테스트 촬영차 잠깐 나와봤는데 브레이크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들어볼까 합니다. 이제 저한테 질문을 주신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수동차 같은 경우에는 고속도로에서 급정거를 하게 될 경우, 그러니까 이제 긴급 제동 같은 상황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긴급 제동을 하는 그런 상황일 경우에 클러치와 브레이크를 같이 밟아야 되느냐, 아니면 브레이크만 밟아야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부분을 별로 생각을 안 해보고 있었는데, 수동 변속기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이라면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왜냐하면은 보통 수동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차가 멈추는 순간에는 클러치를 밟고 정차를 하거나, 아니면 기어를 클러치를 밟은 상태에서 기어를 중립으로 빼주고 클러치에서 발을 떼고 정차를 하거나, 둘 중에 하나죠. 차가 멈출 때까지 클러치를 밟지 않고 계속 브레이크만 밟고 있으면 결국은 이제 시동이 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긴급 제동 상황이다 라고 하면 일단 브레이크를 있는 힘껏 최대한 브레이크만 밟으십시오. 자, 이거는 이제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엔진 브레이크라는 말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엔진 브레이크라는 말이 그냥 아주 쉽게 이제 표현을 해보자면, 이제 엔진이 돌아가면서 이게 이제 미션에 힘을 전달을 해서 차의 바퀴를 굴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엔진이 구동을 하고 있을 때는 미션 쪽으로 동력 공급을 해주는 역할이 되지만, 반대로 이제 엔진에 연료를 공급을 하고 있지 않을 때,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를 하자면 엔진이 멈추는 건 아니지만 엔진 RPM이 떨어지는 거죠. 이제 연료 공급을 하지 않게 되면 RPM이 아이들 상황까지 이제 점점 떨어지게 되는데, 이제 그 상황에서는 엔진에 연료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미션 쪽으로 어떤 힘을 전달해주는, 그러니까 에너지를 전달해주는 역할이 반대로 저항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즘 이제 전기차 시대니까 전기차의 원리에 대해서 아마 많이들 이해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전기차의 비유를 하자면 일종의 이제 회생제동, 그러니까 회생의 역할을 하진 않지만 제동의 역할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엔진에 연료 공급을 하지 않을 때, 악셀을 밟지 않을 때는 지금까지는 엔진의 힘으로 미션 쪽으로 에너지를 전달을 해서 바퀴를 굴려주던 그 힘이 반대로 이제 악셀을 밟지 않는 상황에서는 제동의 힘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풋브레이크 더하기 엔진 브레이크의 힘을 이용을 해서 최대한 차를 조금이나마 더 짧은 그 제동 거리 안에 멈춰 세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은 차가 완전히 멈출 때까지 브레이크만 밟으면 되느냐? 그건 당연히 아니겠죠. 그렇게 되면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시동이 꺼지게 되겠죠. 물론 이제 긴급 제동 상황이다 그러면은 멈추면서 시동이 같이 꺼지게 되면 일단 멈추는 상황일 테니까 그 다음에 어떤 대처에 대한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시동은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가 되어야 이후에 또 회피를 하게 될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또 빠른 대응을 할 수 있을 테니까 시동이 안 꺼지는 게 좋을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시동이 안 꺼지는 범위 내에 속도를 어느 정도일까를 이제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싶긴 한데, 이게 그런 상황을 우리가 공공도로에서 좀 테스트를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 시험장 같은 곳에 가지 않은 다음에는 이제 시속 100, 110 이렇게 달리고 있다가 풀브레이킹으로 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시동이 꺼지지 않는 범위 내까지 클러치를 밟지 않고 버티면서 그 영역대가 어느 정도인지까지를 발견하는 건 되게 일반 도로에서 이제 일반인 같은 저 같은 사람이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그런 테스트인 것 같아서, 그냥 이론상으로만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대략 한 5단 기어 혹은 지금 제 차도 6단 기어가 있는데, 6단 기어인 수동 변속기 차량의 경우에는 시속 한 20km 정도까지도 시동은 꺼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략 20km 정도까지 떨어진다고 해도 RPM이 아마 한 600에서 700rpm 정도는 유지를 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테스트를 해보지는 않아서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그 정도 RPM만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시동은 꺼지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풀브레이킹으로 속도를 최대한 감속을 시키다가 속도가 거의 20km 정도, 그러니까 빠르게 달리고 있다 급감속을 하는 상황이니까 아마 차가 거의 멈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그 순간이 아마
시속 한 20km 정도 영역대가 될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이제 클러치를 같이 팍 밟아 주시는 겁니다. 네, 그게 이제 가장 베스트인 방법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근데 이런 것들도 복잡하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그냥 시동 꺼지는 것과 상관없이 브레이크만 있는 힘껏 밟으세요. 그 방법이 가장 제동거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고, 예전에 이제 영국 자동차 방송 중에서 피프스 기어라는 방송이 있었는데 제가 거기서 이런 실험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그 차는 이제 ABS도 없는 차였거든요. 자, ABS가 없는 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황이 조금 달라지죠. 요즘에는 거의 뭐 수동 변속기 차량이라고 해도 ABS가 없는 차량은 뭐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인데, 그래도 한 90년대 초반 정도까지 나왔었던 차량들 중에서는 ABS가 없는 차량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풀브레이킹을 했을 때 클러치를 밟지 않고 그렇게 됐을 때는 이 휠 락이 걸리게 되면서, 휠 락이 걸린다는 말은 말 그대로 바퀴가 팍 브레이크에 잡혀가지고 그대로 바닥에 이렇게 타이어를 문지르면서 가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이라면은 이 구동축이 지금 멈춰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동축하고 기계적으로 맞물려 있는 엔진의 시동이 꺼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시속 뭐 한 100에서 감속을 이제 채 하기도 전에 100에서 풀브레이킹을 밟았는데 아마 그런 경우는 타이어에 문제가 있는 상황이 아니면 거의 발생할 것 같지 않다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이제 노면 상황이라는 것도 있으니까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휠 락이 걸리면 그 감속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동이 꺼져버리게 되겠죠. 근데 이제 그게 익숙한 사람이면 그 상황에서 시동을 걸면은, 클러치를 밟고 시동 걸면은 금방 다시 걸립니다. 왜냐하면 차가 멈춰 있는 상황이 이지 않기 때문에 바퀴가 다시 굴러가면 시동은 얼마든지 다 걸리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굉장히 처음 겪는 사람이고 당황스러운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동 꺼짐 자체가 굉장한 두려움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런 차량일 경우에는 이 브레이크와 클러치를 동시에 밟아주면서 혹시라도 모를 이 휠락 상황에 대비를 하시는 게 필요하겠지만, 아마 그런 차량을 타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저한테 질문을 하신 분 같은 경우에도 뭐 그런 차를 타고 있어가지고 질문을 하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결론은 이제 브레이크만 최대한 강하게 밟으시다가 속도가 거의 줄어들었다라고 느껴지는 그 시점에 클러치를 밟아서 기어를 중립으로 빼주시거나, 아니면 그 상황에서 또 다른 어떤 기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 그러면은 다시 뭐 20km 정도면은 이제 2단을 넣으면 되니까 2단을 딱 넣고 이제 클러치를 밟은 다음에 넣어야 되겠죠. 넣고 다시 악셀을 밟아 나가면서 이 차량의 움직임을 제어를 하시는 그런 식으로 조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아까 제가 피프스 기어 말씀드리다가 잠깐 넘어왔던 것 같은데, 이제 거기서도 실험을 한 내용이 이제 클러치와, 아까 ABS가 안 달려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클러치와 브레이크를 동시에, 브레이크는 둘 다 이제 풀 브레이킹 상태였고요.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았을 때와 그 다음에 브레이크만 밟았을 때, 이제 제동거리를 비교를 해보니 브레이크만 밟았을 때가 제동거리가 더 짧게 나왔습니다. 그건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엔진에 어떤 연료 공급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엔진 내부의 다양한 부품들이 저항의 역할을 해서 이제 엔진 브레이크가 작동을 함으로 인해 풀브레이크의 그 엔진 브레이크의 제동력이 더 더해졌기 때문에 제동거리가 조금이나마 짧아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전을 위해서는 그 정차하는 상황에서 특히 이제 고속인 경우가 그렇게 되겠죠. 내리막도 그렇고. 그런 경우에는 클러치와 브레이크를 같이 밟지 마시고 속도가 어느 정도 제어 가능한 낮은 속도 영역까지 내려오기 전까지는 브레이크만 충분히 밟아서 감속을 하시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궁금증이 해결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자, 그러면은 저는 또 다음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생각나는 게 있네요. 그 ABS와 관련해서 이제 이니셜 D 팬분들이라면은 아마 아시는 사연일 텐데, 그 일기에 보면은 그 이지6 타는 이제 쇼지 신고였나? 양아치랑 이제 타쿠미가 배틀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그 쇼지 신고는 이제 FF 12 타고 있었고,
타쿠미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A86을 타고 있었는데, 이제 타쿠미 주행은 코너에서 드리프트를 하는 주행인데, 이 쇼지 신고가 검테이프 데스매치라고 한 손을,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일본 차들은 이제 우핸들이다 보니까 기어 변속을 왼손으로 하죠. 왼손은 이렇게 움직여야 되니까 왼손을 빼고 오른손을 테이프로 붙여가지고 배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카운터를 넣으려면은 이게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한 반 바퀴 이상만 돌리려 그래도 한 손으로 돌리는 범위가 한계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카운터를 넣으려면 양손을 이렇게 써야 되는 게 이제 필수가 되는 건데, 이제 한 손을 이렇게 테이프로 붙인 상태에서 이 쇼지 신고가 이제 코너에 진입하는 타쿠미, 드리프트 모션으로 진입하는 타쿠미의 후미를 팅 쳐버려요. 이제 그 순간에 이 되게 이제 그 만화가, 일본 만화들이 대체적으로 그런 경향들이 좀 있긴 한데, 약간 쓸고커리라 해야 되나? 그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보통 거기서는 뭐 인물의 시선 처리라던가, 그 다음에 뭐 외부에서 바라보는 3인칭 관점이나 이제 이런 씬을 보여주는 게 이제 일반적인데, 이때 타쿠미의 발 동작이 어떤지를 보여줍니다. 이때 이제 타쿠미가 어떻게 대처를 하냐면요, 바로 하는 행동이 클러치와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하고 연관이 되는 게, 이 A8 감지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클러치랑 브레이크를 같이 밟고, 이제 바로 그때 2단이었나 기어로 변속을 하면서 이제 스핀을 아무렇지 않게 한 바퀴 돌고 리커버리를 하는 이제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동차에서 브레이크만 밟아야 되느냐 아니면은 클러치를 같이 밟아줘야 되느냐, 요 질문을 하시는 상황에서 사고당할 지역입니다. ABS가 없는 수동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조작해야 되는지라는 생각을 할 때 그 장면이 저는 제일 먼저 떠올랐습니다. 재밌는 장면이어가지고, 그 영상 첨부 영상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혹시 있으면 제가 좌회전하세요. 한번 그 씬을 한번 첨부를 해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한 가지를 더 자꾸 첨언을 많이 하게 되는데, 한 가지를 더 첨언을 하자면, 이제 휠락이라는 경우는 네 바퀴가 다 걸리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뒷바퀴 숙련된 운전자라고 하면은 뒷바퀴 락이 걸리는 상황보다 앞바퀴 락이 걸리는 상황이 훨씬 더 이제 두려운 상황일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차가 제어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포인트가 이제 앞바퀴가 락이 걸리는 상황인데, 이게 뭐 타이어의 상태가 됐던 뭐 노면의 상태가 됐던 이런 게 이제 접지력을 제대로 발휘를 할 수 없는 상황, 혹은 차가 접지를 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영역에서 급격하게 어떤 브레이크 조작으로 인해서 타이어와 이 노면의 접지가 상실이 되는 그 순간에 이제 ABS가 없는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이 휠이 그대로 그냥 어쨌든 접지를 발휘를 하려면은 이 노면하고의 마찰력을 약간이나마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휠 락이라는 상황은 접지력이 거의 제로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빙판길에서 미끄러지고 있는 거나 사실 다를 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특히 조향을 담당을 하고 있는 앞바퀴 같은 경우에는 그 상황에서 아무리 뭐 스티어링, 운전대를 돌려준다고 한들 차가 전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주지 않고 그냥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관성의 방향으로만 움직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두려운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좌회전하세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다행히도 실제로는 이제 그런 정도의 락 상황을 경험을 해보지는 못했고요. 이제 ABS가 없는 차량을 제가 타보긴 했지만 뭐 그런 차를 가지고 그런 상황에 직면을 해본 적은 없기 때문에 그 상황을 실제로는 다행히도 경험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게임상에서는 뭐 엄청 많이 경험을 해봤죠. 그때 이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브레이크를 완전히 풀어줬다가 다시 밟았다가 풀어줬다가 밟아서 이 펌핑 브레이크라고 하나요? 뭐 이런 동작들을 하면서 스티어링을 약간씩 미세하게 움직여주면서 앞쪽 전륜 타이어가 그립을 찾기를 바래주는, 기도하는 것밖에 사실 방법이 없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운에 맡겨야 되고요. 그러니까 최대한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ABS가 없는 차량을 탈 때에는 이제 게임상에서 이제 제가 경험을 해본 내용을 토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제로는 좀 다를 수도 있겠죠. 좌회전하세요.
ABS가 없는 차량을 탈 때에는 처음부터 뭐 예를 들면 풀 브레이킹이 100%의 힘으로 브레이크를 밟는 거다라면은 ABS 있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밟아주는 게 뭐 제동력을 제대로 발휘를 하는 방법일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ABS가 없는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그런 식으로 브레이크를 밟아버리게 되면 뭐 거의 100% 락이 걸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차량에 따라서 혹은 뭐 타이어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한 70에서 80% 정도 그 정도 느낌으로 브레이크를 밟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상황에 따라서 조금 더 밟거나 조금 풀어주거나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주는 것이 락이 안 걸리는 방법이었어요. 게임에서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정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 컨텐츠로 저는 돌아오겠습니다.